안녕하세요. 오늘은 퇴근길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퇴근길 영상에서는 그냥 연금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맨 처음에 연금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연금 계좌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우선 두 가지로 나뉘죠. 한 부류는 직장인, 또 다른 한 부류는 일반인인데, 그 중에서 이제 자기 개인 노후를 위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보통 직장인 중에서 연금 계좌를 운용을 사실 많이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전에 비해서는 엄청 많아지긴 했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홍보 때문이죠.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은 홍보를 했어요. 여러 미디어에서. 사실 저도 이 연금 계좌를 운용한 지는 2년 뭐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3년, 2년. 그 전까지는 연금 계좌를 할 필요성을 못 느꼈거든요.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돈이 묶이니까. 그래서 그 돈을 사실 다른데 뭐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냥 일반 주식에 투자를 할 수도 있는데, 굳이 내가 세금 조금 환급을 받자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소득세율이 높은 구간에 있는 고소득자들한테는 굉장히 도움되는 제도라서 그런 고소득자들만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한 몇 해 전부터 생각했던 게 뭐냐면, 투자를 하다가 보면은 투자가 실패를 할 수도 있고 또 성공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인해서 나의 자산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를 너무 낙관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계속 자산이 쌓일 거야. 나는 계속 자산이 늘어날 거야. 그 자산의 수익률도 또 엄청 높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실 뭐 그게 실제로 잘 운영되고 있었다면은 제가 연금 계좌를 할 필요가 없었죠. 물론 뭐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 아니다, 뭐 그런 거는 얘기할 수 없지만 수익도 나고 손해도 당연히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알 수 없는 그냥 안정장치? 그런 게 뭐 하나는 있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투자라고 하는 거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빵을 하잖아요. 개인들은 아무리 분할 매수해라, 현금을 가지고 있어라,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100% 투자하고, 이 주식을 예를 들어서 100% 투자를 하고 떨어지면 분할 매수해야지 하면, 그 분할 매수는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을 해서 또 투자를 하게 되죠. 즉 마이너스 통장이 뭐 여유 자금인 거죠. 보통의 개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안 그러신 분도 계실 수 있죠. 부동산 투자는 또 어떨까요? 부동산 투자야말로 정말 레버리지죠. 대출 없이 집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대출을 하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대출을 막는 거죠. 부동산 투자 못하게. 그러다 보니까 저도 투자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었고, 그러면은 그래도 어디 묶어 놓을 예금까지는 아니더라도 묶어 놓을 돈이 좀 필요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동산을 하더라도 역전세가 나거나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 역전세 나면은 그 역전세를 메울 돈이 필요하고, 주식을 하게 된다면은 현금성 자산이 있어서 뭐 하락했을 때 추가 매수하는 데 필요하다거나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그걸로 선택했던 게 연금저축 계좌입니다. 근데 연금 계좌들이 사실은 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뺐을 수가 없죠. 뺐을 수가 없습니다. 뺐으면은 페널티예요. 세금을 환급받았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거 다 토해내는데, 그 토해내는 것 플러스 또 조금 더 내야 되죠. 사실은 뺄 수가 없는 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돈이, 나의 그래도 돈이 노후를 위해서 묶여 있구나, 내가 투자를 하면서 다 잃어도 그 돈은 남아 있구나, 그런 약간의 뭐 안정감. 그래서 전문가들이 왜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어라 라고 하는지 이유를 알 것 같더라고요. 투자를 하면서 마음에 약간의 여유가 생겨요. 뭐 주식으로 치자면은 변동성이 큰데 요즘에, 그럼 변동성이 크더라도 여유자금이 있으면은 하락하면은 추매하면 되지, 난 여유자금이 있으니까, 그런 마인드로 잘 버틸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금 계좌를 만들었는데, 또 만들고 나니까 사람이, 내 돈은 또 피 아닙니까? 나의 피 같은 돈을 그냥 가만히 놔둘 수 없고, 역시 투자는 해야겠고, 역시 그러면은 공부를 해야겠고. 근데 이것도 하나의 투자니까 여기서도 현금을 놔둬야 되는데, 이번 하락을 한번 막고 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하락을 할 때 대차게 맞았죠. 현금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바이오를, ETF를 그냥 매도를 해서 2차전지를 매수한 겁니다. 2차전지가 막 지금 갈 거라는 생각으로 산 건 아니고, 제일 하락이 심한 거, 물타기를 한 거죠. 뭐 그렇다고 2차전지가 오르거나 지금 당장 오르거나 그런 건 아닌데, 뭐 2차전지도 언젠간 오르겠죠. 지금은 반도체 장이니까 반도체가 전고점까지 갔을 때 거기서 이제 뭐 횡보를 하게 되면은 코스닥들이 또 움직이겠죠. 그럼 코스닥들이 움직이는 거는 뭐 바이오하고 2차전지인데, 일단은 바이오는 고점까지 갔으니까 2차전지로 선택을 한 겁니다. 나중에 또 어떤 걸 또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연금 계좌를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됐고, 운영할 때 이번에 확실하게 느낀 거는 역시 여유자금이 또 있어야 된다. 자산 배분할 때 여유자금이 있는데, 이렇게 떨어졌을 때 매수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하는데,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이 없다. 특히 저처럼 국내 주식에만 올인했기 때문에 뭐 금 안 했죠. 예전에 금 했다가 금 상승했을 때 다 팔고 다시 주식을 샀죠. 근데 쭉 가다가 이거 샀다가 팔고 저거 샀다가 팔고 하다 보니까 결국 더 오를 것 같아서 팔았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죠. 이거 무조건 하락한다라고 느낌이 왔었을 때 팔아야 되는데, 그게 왠지 사람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실수는 2번은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번에 이제 코스피가 전고점을 가서 뭐 더 뚫어주고 상승한다면은 땡큐. 만약에 거기서 횡보를 한다? 그러면은 코스피 관련된 ETF는 일단은 팔 거예요. 현대차. 원래는 계속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만약에 코스피가 흔들흔들 한다, 횡보를 한다, 더 뚫고 올라가지 않고, 그러면은 그것도 팔아가지고 코스닥으로 넘어갈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코스피가 계속 간다면 코스닥은 못 가겠죠.
그러면 현대차를 계속 갖고 있어야겠죠. 여튼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할 겁니다. 다른 분들은 연금 계좌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다들 그냥 홍춘욱 박사, 홍춘욱 대표죠. 대표님이 하시는 자산관리 4분법 투자, 5분법 투자. 그분이 유튜브 나와가지고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금 자기네들 뭐 수익 좋으신 분들 마이너스 2%밖에 안 된다고.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마이너스 12%, 제일 많이 난 게 12% 마이너스 10%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분들은 막 5분법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5개로 나누어 가지고 하면은 국내 주식은 5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마이너스 10%가 국내 주식이 마이너스 10%니까 제일 안 나오는 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에서 5분의 1 하면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럼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뭐 해외 주식, 국내 주식 하고 또 이제 금이나 이런 건 또 수익이 났을 테니까 달러 하고 그런 걸 해보면은 마이너스 2%가 대충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번 상승장에 자산 ETF 기간 수익을 한 번도 공개한 적은 없었는데 저번에 쇼츠로 나왔죠. 근데 그거는 이제 뭐 단기간에 기간 수익률이고 한 3년간 해서 이번 연도 그리고 작년까지 합해서 나온 수익이 전부 다죠. 2년 운용을 했나 3년 운용했나 아마 그랬는데, 그게 제일 많이 나오면은 한 100% 나왔을까요? 80% 나왔을까요? 그래가지고 지금 떨어져서 80% 되었나? 뭐 아마 그럴 겁니다. 한번 나중에 기간 수익률을 한번 보려고요. 그때 최대로 나온 게 87%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했을 때 투입금 대비. 근데 이제 물론 이번 해는 아직 투입금을 안 했습니다. 투입금을 안 하고 투입하면 또 수익률은 달라지니까 결국은 이제 나중에 오르느냐 안 오르느냐는 이제 메뚜기 방식, 그러니까 최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방식을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더 좋겠죠. 어쨌든 그렇게 할 내용이고, 그래서 아직은 투자 4분법, 투자 5분법 이런 자산 배분 전략은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겁은 나는데 얼만큼 더 하락할 수 있을까? 겁은 나는데 아직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상승장은 꺾이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상승장이 꺾였다고 한다면은 횡보장에서는 당연히 뭐 자산 배분으로 가야죠. 그게 제일 안전하고 마음 편하니까. 이게 오를까 저게 오를까 고민하니까 너무 신경이 많이 쓰이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자산 배분 횡보하는 구간으로 들어가면은 자산 배분으로 얼른 바꿀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퇴직금을 DB에서 DC로 이제 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3월달이 아니고 4월달에 DC 계좌로 그 금액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퇴직이 뭐 조금 남긴 남았는데 그동안 이렇게 국내 주식 시장처럼 오를 수 있는 시기가 있을까? 그렇다면 이거를 DB 계좌로 놔두는 게 엄청 손해가 아닐까? 나의 월급 상승률이 물가 인상률보다 못하는데 이게 그대로 두는 게 과연 맞는 걸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한 해에 코스피가 엄청 올랐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DB를 DC로 바꿔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요번 연도에 정말 코스피는 못 가더라도 코스피 이제 갔으니까 코스닥이 만약에 올라준다면은 이번 한 해만 예를 들어서 제가 그걸 DC로 바꿔서 전부 그냥 코스닥 150 ETF만 넣어서 그냥 이렇게 최대 말고 그냥 ETF 지수에만 넣어서 그게 상승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게 50%가 올라준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자산 배분 전략
7년 하는 것과 같아요. 물론 이제 복리, 단리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사분법이 7%, 연이자율 7%가 나온다고 하니까 7년이면 50%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번 코스피장처럼 정말 100%가 상승해 준다라면 사실 10년은 안 해도 된다고 보는 거죠.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